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만 3천여 명으로 12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3만 6천여 명 늘었고 2주 전보다 5만 5천여 명 늘어 보름 넘게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세계 1위인 미국 애플이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채용을 늦추는 등 긴축 경영에 나섰습니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등도 긴축 경영 방침을 밝혀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응해서 이를 추적할 수 있는 위성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이 위성 시스템은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고 궤도를 추적해 요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록적인 무더위로 시름하는 유럽에 이어서 미국에서도 폭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또 폭염으로 캘리포니아 등 남서부 지역의 가뭄 상황이 더욱 악화하면서 산불 발생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폭염을 앓는 가운데 40여 개 국가가 모여 기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지 못하면 집단 자살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9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 수가 일주일 전보다 2배 이상씩 급증하는 더블링 현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7만 3,582명으로 전날보다 4만 7천여 명 늘어 83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3만 6천여 명 늘었고 2주일 전보다는 5만 5천여 명 늘어 보름 넘게 더블링 현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0명 늘어난 91명으로 38일째 두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지만 연일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12명 늘어 누적 2만 4,765명으로 누적 치명률은 0.13%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대상이 50대 이상으로 확대된 첫날이었던 어제 접종을 사전 예약한 50대는 13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어제 오후 4시 기준 50대 신규 예약자가 13만 1,482명으로 전체 50대 인구의 1.52%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계에는 18세 이상 기저질 환자나 시설 종사자 등을 제외하고 나이 기준으로 50대만 포함됐습니다. 질병청은 또 카카오톡과 네이버, 의료기관 예비 명단 등을 통한 당일 잔여 백신 접종자 수도 과소 추계 우려를 이유로 집계하지 않았습니다. 네, 미국에서 일주일간 하루 평균 입원 환자가 4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주부터 감염자와 입원 환자가 급증하기 시작했는데 이번 주도 계속 이어질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뉴욕타임스는 17일 기준 미국의 일주일간 하루 평균 입원 환자를 4만 942명으로 집계했습니다. 2주 전보다 20% 늘어난 것으로 지난 2월 이후 5개월 만입니다. 지난주 400명을 넘긴 사망자도 2주 만에 10% 늘며 425명으로 증가했습니다. The 7-day average of hospital admissions is about 5,100 per day. It does represent a doubling of hospital admissions since early May. 이는 지난주부터 확진자가 급증한 영향이 나타난 것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주 13만 명을 넘긴 확진자를 17일 기준 12만 9천여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이는 주말을 지내면서 통계에 잡히지 않는 탓으로 실제는 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40개 이상 주에서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매일 보고되는 확진자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Vaccines remain our single most important tool to protect people against serious illness, hospitalizations, and death. And staying up to date is essential as we see BA.5 rise across the country. 미국의 최근 확진자 급증은 우세종으로 올라선 BA.5의 확산 탓입니다. BA.5가 처음 유행하기 시작한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올여름 초부터 입원 급증 등 유사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언론은 확진자 증가가 지난주부터 본격화한 만큼 후속 지표인 입원 환자 급증도 잇따르는 등 확산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유럽이 기록적인 불볕더위로 신음하는 가운데 미국에서도 폭염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미국 기상청 산하 기상예보센터는 현지 시간 18일 이틀간 중서부 지역 주민 4천만 명을 대상으로 폭염경보를 내렸다고 CNN 방송이 전했습니다. 기상예보센터는 위험한 더위가 중부와 일부 남서부 지역에 계속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들 지역 기온이 32.2도에서 37.7도에 달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특히 텍사스와 오클라호마, 사우스다코타 일부 지역과 캘리포니아 중부지대인 샌화킨밸리의 최고 기온은 40도를 넘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폭염 때문에 캘리포니아 등 남서부 지역의 가뭄 상황이 악화하면서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럽연합 EU 영토의 거의 절반가량이 심각한 가뭄에 노출되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EU 행정복격인 집행위원회는 현지 시간 18일 집행위의 공동연구센터가 낸 보고서에서 EU 영토의 46%가 주의보 수준, 11%가 경보 수준의 가뭄에 노출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가뭄 노출은 곡물 수확량과 잠재 수확량을 줄였으며 물 저장량 감소로 수력 발전과 다른 발전소 냉각 시스템 등 에너지 부문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고서는 프랑스, 루마니아,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는 농업 생산량 감소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 특히 이탈리아 포강은 가뭄의 심각성이 최고 수준으로 평가했습니다. 이탈리아 5개 지역은 가뭄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북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물 사용 제한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유럽이 기록적인 폭염과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40여 개 국가가 모여서 기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못하면 집단 자살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시뻘겋게 타오르는 산불이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 맹렬하게 번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포르투갈, 모로코 등 유럽 곳곳에서 산불로 수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사망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에선 일주일간 폭염으로 600여 명이 사망하고 스페인도 300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영국은 처음 적색 폭염 경보까지 발령했습니다. I've been a meteorologist for about 30 years and I've never seen the charts that I've seen today. 끔찍한 기후재앙 속에서 전 세계 40개 나라가 대응책 마련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009년 코펜하겐 기후회담이 실패한 이후 독일 주도로 열린 장관급 연례 회담입니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작심한 듯 경고성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We have a choice, collective action or collective suicide. It is in our hands. 독일은 파리 기후협약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산불과 폭염은 지구온도 상승을 1.5도 아래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Putins brutaler Angriffskrieg gegen die Ukraine, sein Einsatz von Energie als Waffe, die rasant steigenden Energiepreise, all das bestärkt uns nur in diesem Ziel. 우크라이나 사태로 석탄 발전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2045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Wir haben in den letzten Jahren viel zu viel Zeit verplempert. Wir müssen jetzt unsere Klimaanstrengung in den nächsten 8 Jahren halbieren.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 영토 거의 절반가량이 심각한 가뭄에 노출돼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 심각한데 이탈리아 5개 지역은 이미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정부가 원전을 한국형 녹색 분류책에 K 텍소노미에 포함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다만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유럽연합 EU에서 부여한 원전 안전 기준을 토대로 국내 실적에 맞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를 하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우선 과학적이고 실현 가능한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해서 국제사회에 약속한 2018년 대비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는 유지하되 부문별 감축 목표를 재설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는 측면에서 강점을 지닌 원전을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에 포함시키고 이를 통해 금융권의 녹색 투자를 요인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다음 달 초까지 초안을 발표하고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9월에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그제 새벽부터 인천과 강원, 대전 등 전국 30개 남짓 지역에 택시 호출 시스템을 제공하는 업체가 해킹 공격을 받아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해커는 복구 대가로 비트코인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교통약자를 비롯한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나인 기자입니다. 인천 지역 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이 먹통이 됐습니다. 운영업체 서버가 일요일 새벽 해외 해킹 조직의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시스템이 마비된 겁니다. 인천 말고도 해당 업체가 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강원도 11개 시군과 대전, 부산 등 30개 남짓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부산 같은 경우 장애인 콜택시 호출 서비스가 작동하지 않아 교통약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자비콜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3,000 정도 되고요. 둘이받은 900에서 1,000콜 정도 돼요. 데이터 자체가 없는 상태라서 강제로 배차를 하는 거 위치 정보를 파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산간 지역을 포함한 다른 피해 시군 역시 예전처럼 일반 전화로 택시 배차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랜섬웨어는 컴퓨터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쓸 수 없도록 암호화하고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고자 퍼뜨리는 악성 프로그램입니다. 운영업체는 예비 서버를 둔 지자체 3곳의 호출 서비스는 자체 복구했지만 나머지 대부분 지역은 고객 정보나 가맹 택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추가 피해를 막고자 해커가 요구한 우리 돈 1억 원어치 비트코인을 지급한 뒤 데이터 복구 키를 요구했습니다. 보니까 그 해커들이 야간에 이렇게 활동을 한다 그래서 그쪽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거지 새롭게 시스템을 다시 구축해서 이제 운영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업체는 복구 키를 받게 되면 이틀에서 사흘 안에 시스템 운영이 정상화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업체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피해 원인,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는데 경찰의 수사 의뢰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나힌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카카오택시 등 플랫폼 택시에 탄력요금제가 도입됩니다. 또 2, 3기 신도시 주민의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통실태 전수조사와 맞춤형 대책이 마련됩니다. 아울러 2025년 도심 항공교통, 즉 UAM의 상용화와 2027년 완전자율 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관련 규제 완화와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첫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오늘 오후 첫 시험 비행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경남 사천의 기상 상황을 고려해서 구름이 걷히는 오늘 오후 KF-21 첫 시험 비행을 비공개로 30여 분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오후에도 기상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이번 시험 비행이 성공할 경우 우리나라는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가 됩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이를 추적할 수 있는 위성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데릭 투니어 미국 우주방어청 청장은 현지 시간 18일 브리핑에서 방산업체인 L3 해리스 테크놀로지, 노스럽 그러먼과 28대 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한 13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발사는 오는 2025년 4월 예정돼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을 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 이 무기를 직접 사용했습니다. 투니어 청장은 미국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하기 위한 위성을 쏘아 올리지 않았다며 우리는 이를 추적하는 데 필요한 제한적 능력만 갖추고 있다고 이번 계약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인 미국의 애플이 긴축 경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간 18일 소식통을 인용해서 애플이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채용 속도를 늦추고 지출도 줄일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애플의 긴축 경영은 일부 사업에만 적용될 예정입니다. 애플은 내년도에 혼합 현실 헤드셋을 포함해서 공격적으로 신상품군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 구글과 메타, 테슬라 등 빅테크 그룹들도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 인력 감축과 신규 채용 축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2조 4,300억 달러, 약 3,196조 원의 시가총액을 갖춘 애플까지 긴축에 나섰다는 소식은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고 경기 침체 우려가 더욱 커졌습니다. 네,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칩포 동맹에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문제를 두고 중국이 견제에 나섰습니다. 수출 효자 종목인 반도체의 대중 수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우리 정부는 물론 반도체 업체들도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 중심가에 우뚝 솟은 삼성타워입니다. 2년 전 준공된 지상 57층, 지하 6층 규모의 건물로 삼성의 중국 사업 비중을 상징합니다. 스마트폰이나 TV 등 삼성 완제품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많이 떨어졌지만 반도체와 부품 같은 첨단 산업으로 질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시성 시안 공장은 삼성의 전체 메모리 반도체 생산의 40%를 차지하는 핵심 시설입니다. SK 하이닉스의 경우 장수성 우시에서 전체 생산량의 절반에 달하는 반도체를 찍어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메모리 반도체 수출액 690억 달러 가운데 중국 수출 비율은 48%. 그러나 미중 간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 우리 기업들은 눈치 보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엔 미국이 8월 말 시한으로 우리 정부의 칩포 동맹 참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일본, 타이완 등 반도체 4강을 하나의 공급망으로 묶는 중국 포위 전략입니다. 중국은 관영 매체를 동원해 한국이 칩포에 참여할 경우 득보다 실이 많을 거라며 견제에 나섰습니다. 우리 정부의 선택이 중국 반도체 시장 점유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한 겁니다. 중국 현지에 대규모 생산 시설을 갖춘 우리 기업들은 숨죽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 매일같이 신기록을 기록하던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오랜만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리터당 평균 가격이 2,000원 아래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불안한 국제 정세, 값이 또 뛸 수 있다는 불안도 여전합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5월 이후 쉼없이 오르던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2개월 만인 이번 달에야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유류세 인하 직전인 지난달 30일보다 휘발유는 리터당 110원 넘게, 경유는 80원 정도 내려갔습니다. 유류세를 법정 최대한도로 인하한 효과도 있지만 무엇보다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에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며 국제 유가가 때마침 떨어진 덕이 큽니다. 국내 정유사 가격 기준인 싱가포르 시장 역시 최근 3주 동안 가격이 내리며 50일 넘게 이어지는 리터당 2,000원대 기록도 곧 깨질 거로 보입니다. 다만 해외 시장에서 휘발유 값이 경유값보다 더 큰 폭으로 떨어진 탓에 경유가 더 비싼 가격 역전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이 향후에 종료될 것을 감안해서 휘발유가 큰 폭으로 떨어진 반면 경유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이나 어업용으로도 쓰임새가 다양하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내려도 13년 만에 1,320원대에 올라선 환율은 여전히 걱정거리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입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제 유가만 볼 수는 없어요. 사실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여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불안한 국제 정세가 이어지면서 국제 유가가 아주 많이 떨어지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석유 수요는 하반기에도 증가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또 산유국들의 생산 능력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주요 투자은행들의 올해 3분기 국제유가 전망치는
배럴당 140달러에서 100달러 아래까지 들쑥날쑥한 상황. 당분간 주유소 기름값은 불안한 내림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최근 20년 만에 달러화가 최고치로 치솟자 환율은 급등하고 외환 보유고가 크게 줄고 있습니다. 정부는 환율 상승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 미국, 일본과 통화 스와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환 기자입니다. 올해 1월 3일에 1193.50원으로 시작한 원달러 환율은 지난 15일 1326.1원까지 급등했습니다. 원화 가치 하락으로 달러화 수요가 급증하면서 외환 보유액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줄고 있습니다. 6월 말 외환 보유액은 4,382억 8천만 달러로 전달보다 94억 3천만 달러 줄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지난 2008년 11월 117억 5천만 달러 감소 이후 1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당국이 환율 방어를 위해 달러화를 대량 매도한 데다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서 유로화 등 다른 통화의 외화자산 평가액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달러가 강세되면서 엔화, 유로화, 메이저 커런시들은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이 절하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요 통화국 화폐 가운데 엔화는 24년 만에, 유로화는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각각 가치가 17%, 11% 하락했습니다. 정부는 한미 간의 통화 스와프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께서 오셨을 때 양국 간에 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 여러 방안을 고려하기로 두 정상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관한 이야기는 추경호 장관님과 옐렌 장관 사이에 있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통화 스와프란 두 나라가 자국 통화를 상대국 통화와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외환 위기가 발생하면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외국 통화를 단기 차입하는 중앙은행 간 신용 계약입니다. 학계에서도 철저한 외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미 금리 역전에 대한 우려도 있어서 당장 위기인 상황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철저한 외환보유 관리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3년 만에 열린 한일 재개회의에서 한일 통화 스와프에 대한 논의도 있어 한미, 한일 간 통화 스와프가 이뤄질 경우 외환 보유고 문제는 한시름 덜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네, 우크라이나에선 러시아군이 민간인 지역에 대한 무차별 폭격을 계속하고 우크라이나군도 원거리 포격으로 맞서는 대치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EU는 아제르바이잔과 가스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겨울이 오기 전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도 이상순 기자입니다. 고층 아파트의 벽면이 통째로 횡하니 뚫렸습니다. 현지 시간 일요일 오후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의 한 아파트에 러시아군의 포탄이 쏟아졌습니다. Вот тому, который прямо в хату влетіло йому, він теж вийшов в шоці, правда, він сів отут, де сидить, і заплакав. 하르키우는 최근 몇 주간 러시아군의 무차별 폭격으로 민간인 희생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도 장거리 곡사포로 돈바스를 폭격하고 있는 러시아군에 맞서고 있습니다. 미국 등 서방 측이 지원한 무기입니다. 지난 4월부터 주변 유럽 국가에서 포격 훈련을 받은 우크라이나군이 실전에 투입됐습니다. Постійно маневруємо, тому що ворог засікає, дає відповідь. Скажімо, коли в АТО було, воно можна було сказати, на одній вогневій позиції стояти день, два, три. Зараз ми так не практикуємо.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의 화력은 여전히 역부족입니다. 러시아군은 최신의 초음속 전폭기 수호이 34까지 수시로 출격시키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월요일에도 수호이 34가 군사 목표물을 타격했다며 작전 화면을 선전했습니다. 애초 계획과 달리 전쟁이 무려 5개월이나 됐지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여전히 자신만만합니다. 압도적 군사력뿐만 아니라 석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도 무기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Мы не можем оторванно от всего мира развиваться. Но так и не будет. В современном мире невозможно вот так все, знаете, циркулем обвести и выставить огромный забор. Это просто невозможно. 이런 가운데 가스 수급 문제 해결이 당장 시급한 유럽연합 EU는 현지 시간 18일
아제르바이잔산 천연가스 수입을 2배로 늘리는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EU는 2027년까지 아제르바이잔 가스 수입을 갑절 수준인 연간 200억 입방미터까지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네, 공감 능력은 지능이다라는 말을 최근 자주 듣습니다. 과거에는 IQ가 높은 사람이 성공한다고 생각했지만 최근에는 정서지능, 즉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능력 또한 성공의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한길 사람 속은에서는 정서지능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